반품한 물건들을 1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빈스토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맥도널드가 한 끼를 $5에 해결할 수 있는 저가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대가로 자신이 지불한 거액을 환급해주겠다고 확언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보다 2배에서 4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리턴, 즉 반품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놓고 1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빈스토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의류와 전자, 가전제품 등 $1,000 값어치의 다양한 물건들을 $100에 살 수 있는 등 새 물건에 비해 10배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발품을 팔아 싸게 산 물건들을 되파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때문인 듯 미국에서 이른바 빈스토어들의 고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빈스토어는 고객들이 리턴, 즉 반품한 물건들은 큰 상자에 담아놓고 정찰 가격과는 상관없이 $10에 팔거나 10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아마존, 타겟, 월마트, 메이시 등 대표적인 대형 소매점들은 자사의 리턴 물품들을 저가에 팔고 있는데 그 방식은 회사별로 차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반품들을 종류별로 섞어 무작위로 희망자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팩 안에 비싸고 쓸만한 태블릿 PC나 랩탑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들어있으면 횡재맞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들의 반품 처리를 이용하거나 행운을 얻기가 쉽지 않은 반면 아예 달러스토어처럼 독자적인 빈스토어들을 차려놓고 반품들을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팔고 있는 빈스토어들이 대폭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 리틀 디포라는 빈스토어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데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한 스토어에 가면 리스트 가격과는 상관없이 물건 하나에 무조건 $10에 팔고 있습니다. 이 빈스토어에 들른 한 고객은 큰 상자에 담겨 진열돼 있는 반품들 가운데 10가지를 골랐는데 리스트 가격을 합해보니 $1,000가 넘어 실제로는 한 개에 $10씩 모두 $100에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유명 메이커의 헤드폰도 반품이라는 이유만으로 $10에 살 수 있으며 랩탑 컴퓨터, $400짜리 공기정화기, 잔디깎기, 그릴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10씩 파는 빈스토어들도 있어 최소 80%나 파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더 리틀 디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4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올해 안에 5곳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빈 딜스 오브 매나사스 등이 성업 중입니다. 빈스토어에서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빈스토어들 앞에서 자신들의 차량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오전 8시경에 문을 여는 대로 매장에 들어가 새로 대형 상자에 진열된 반품된 물건들을 골라 10분의 1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일부는 빈스토어에서 싸고 좋은 물건들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빈스토어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 등 10여 가지를 하나당 $10씩 $100 내지 $150를 주고 되판 결과 하루에 $1,600나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에 $10에 사서 $100 이상으로 되팔아 큰 수익을 올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종아입니다. 맥도널드가 한 끼를 $5에 해결할 수 있는 저가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 패스트푸드 가격 역시 만만치 않게 올라 있어 이를 즐기던 서민들의 발길도 끊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자 저가 메뉴를 출시함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맥도널드가 고객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 끼에 $5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 고객층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저가 메뉴 출시로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5 메뉴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맥치킨, 맥더블 또는 맥너겟 중 하나가 함께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웬디스와 같은 경쟁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출시할 플랫폼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QSR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빅맥을 구매할 경우 5.69달러, 음료와 감자튀김이 함께 나오는 세트로 구매할 경우 10.5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데 비해 5달러에 햄버거류와 감자튀김,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가맹점들은 최근 몇 달간 가격을 약 10% 인상했습니다. 레스토랑트 비즈니스 매거진은 3월 29일 평균 치즈버거 가격이 2021년 1달러에서 2024년 2.4달러로 인상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약 55%가 오른 셈입니다. 빅맥 가격은 3년 전보다 16.4% 비싸졌습니다. 이에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 중 약 25%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저소득층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2018년부터 달러 메뉴를 선보였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가격대의 메뉴를 제공해 달러 메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 1달러 미만의 가격은 없었습니다. 오하이오주 한 지점의 달러 메뉴 중 가장 저렴한 음식은 맥치킨과 스몰 프렌치 프라이로 각각 1.99달러입니다. 2달러에 가깝지만 1달러 메뉴인 셈입니다. 버지니아주 한 지점의 달러 메뉴 중 음료를 제외한 가장 저렴한 음식은 스몰 프렌치 프라이로 2.19달러입니다.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맥도날드의 가격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다. 맥도날드는 현재 1달러짜리 품목이 단 하나도 없는 1달러 메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고객 반발을 수용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 CEO 크리스 캠프진스키는 올해 초 실적 발표에서 브랜드가 국가적 가치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개선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저렴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트럼프 해결사에서 저격수로 변신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 증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2월 백악관 미팅에서 입막음 대가로 자신이 지불한 거액을 환급해주겠다고 확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자신이 트럼프 회사에 보낸 가짜 청구서들은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고 회사 측으로부터 법률 비용으로 환급받기 위한 술책의 부분이었으며 자신이 받은 모든 수표들은 트럼프의 서명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번에는 옛 보스의 범법 행위를 입증시키려 검찰 측 편에 서서 저격수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 배심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14일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정에 출두해 이틀째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 때 대혼란을 겪고 당선돼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17년 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자신과 백악관 미팅에서 자신의 돈으로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지불했던 13만 달러의 입막음 대가를 환급해주겠다고 재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자신이 지불한 입막음 대가가 선거 비용이 아닌 법률 자문료로 환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자신이 회사 측에 가짜 청구서를 보낸 것은 자신이 대리 지불한 입막음 대가를 환불받기 위한 술책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인보이스 11개, 수표 11개, 원장 항목 12개를 조작한 34개 형사범죄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야에 스토니 데니얼스의 성관계 스토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조짐을 보고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으며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료로 꾸며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코언 변호사는 옛 보스가 대선 과정에서 복잡한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 폭로하려던 당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거나 스토리를 사서 잡지에서 출간하지 않고 매장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배심원들 앞에서 묘사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자신이 지불한 입막음 대가 13만 달러는 분명 선거 전야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막음 대가 지불이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입증되면 개인 선거자금 한도가 2,700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훨씬 초과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뉴욕 검찰은 회사의 회계장부 조작 형사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내막을 아는 증언인 코언 변호사의 증언을 배심원들 앞에 쏟아내도록 유도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이르면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내릴 유무죄 판결에서 스토미 데니얼스와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들과 검찰 측의 물증들을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범죄 행위로 판결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와 첨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보다 2배에서 4배나 급등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급등으로 물가를 흔들리게 할 수 있으나 미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은 아니어서 물가 상승의 부작용은 없고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필수적인 경합지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이자 재대결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정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를 현재보다 2배 내지 4배나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나 더 급등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첨단 배터리에 대해서는 25%의 새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행 25%에서 50%로 2배 더 인상합니다. 중국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씩으로 3배나 더 올리게 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중국산 제품들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 판매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가 한 대에 3만 달러라면 관세 100%를 물릴 경우 6만 달러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에 정부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이나 합작 시 첨단 기술까지 이전토록 요구하는 등으로 불공정, 비시장적인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해왔고 이에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전임자이자 재대결의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진전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무차별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가 협상을 통해 완화해 주었던 트럼프식과는 달리 바이든식은 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제품을 위주로 특정 전략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식으로는 미국민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품의 가격을 올리지는 않게 돼 서민 생활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식은 특히 인프라 투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즉 가전제품, 반도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하고 있어 미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주게 될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은 미국 우선을 외쳤던 트럼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G7 선진국들과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춰가며 중국을 공동 억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벌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관세 무역 전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지대이자 경합지들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을 다시 잡아 재선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미 전역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23일부터 27일 사이 4,380만 명의 여행객들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도 기록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미 전역에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4,380만 명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편리함 때문에 직접 운전해가는 여행객들의 숫자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AAA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주말에 3,840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높은 렌터카 수요를 보이는 곳으로는 올랜도, 덴버, 애틀란타, 보스턴, 라스베가스가 있으며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픽업이 제일 많습니다. 평균 3.57달러였던 작년과 비슷한 휘발유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전과 우크라이나전에 와일드카드가 있고 시즌 가격이 적용돼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주말 항공 여행객은 35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9%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국내선 항공편 가격은 1에서 2%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기피되었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이용객도 크게 늘어나 약 200만 명은 버스, 크루즈, 기차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출발하는 운전자는 러시아워보다 일찍 출발하고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돌아올 땐 오후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90%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차에 탈 때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출발 전 교통앱을 깔아 업데이트하고 511 서비스를 숙지하고 지역 뉴스 등 최신 정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과 스낵을 넉넉히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